순서대로 볼게요. 부수장치 그러면 부수장치가 수도시 많이 있는데 보일러 물 담아놓는 본체 이외에 부을 때는 연장치, 나머지는 전부 부속장치라고 했는데 보일러의 개요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본체 속에 물 넣고 잘 불 때에서 증기 나오면 잘 보내는 거죠. 이게 3박자가 맞아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사고가 없이 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야 돼요. 불 때린 입장에서는 불이 잘 타면 좋겠고요. 그렇죠? 불이 잘 타서 열이 많이 나면 좋겠고, 그 나오는 열이 흡수가 잘 되면 좋겠고, 그래서 주로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 넣는 쪽은 입장이 뭐냐면은, 여기서 물을 넣는 이유를 알아야죠. 물이 없어지니까 물 넣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상용수위를 유지하도록 적당하게 마치 맞게, 한식 조리 레시피처럼 마치 맞게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입장은 계속 끓이다 보니까 속에 물이 진해지고 더러워지고 부식도 일어나고 물때도 끼고 오니까 이 아이는 깨끗한 물 넣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물 넣어줄 때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첫째, 양적인 면이 뭐냐? 부족함이 없이 상용수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넣어주는 것이고, 질적인 면은 뭐예요?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하게 급수 처리를 해서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증기를 보내서 써야죠. 사용처에다 보내야죠. 이쪽 입장은 뭐예요? 되도록이면 품질이 좋은 증기를 보내는 거죠. 품질이 좋은 증기라고 하는 것은 습기가 없는 거, 1번. 건조한 거. 2번. 뜨거운 증기예요. 증기를 보내는데 증기가 차디차 미지근해 안개야. 이게 들어보니까 안개가 나와. 증기가 아니야. 그건 안개죠. 그렇죠? 그러면 안개. 그건 증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증기를 사용하는 입장은, 자 봅시다. 이거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죠? 그러니까 무엇을 유지한다? 상용수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 넣어야 되니까 뭘 해야 된다? 급수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불 때는 입장은 뭐예요? 불 잘 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완전 연소시켜야 된다. 연소기구나 버너나 속에 연소실이나 연소나 굴뚝이나 뭐 이런 거 등등이 완전 연소를 잘 해서 불이 잘 타도록, 연기 안 나도록, 불 타는 것이 안 나도록 이렇게 아주 제어가 잘 돼야 된다. 그냥 시골에서 소주 끓일 때 그냥 아버지가 바쁘고 막 그냥 일도 많고 장작도 패야 되고 그러면은, 옛날 시골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만화영화 검정고무신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그때 시대예요. 자두의 학교 가자 이런 만화영화에 나오는 시절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심부름 시키죠. 이게 온 식구들이 일하고 있는, 옛날에는 일하다가 밥도 안 줬어요. 꼬맹이도. 여기 물 좀 떼. 집안의 전재산, 소를 먹여야 하잖아요. 사람은 굶어도 소는 먹여야 돼. 왜? 논밭을 갈아야 되니까. 1년 농사잖아요. 소가 튼튼히 하잖아요. 그래서 농사 있잖아요. 불 넣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밥 구워주고 그러는데 이제 담벼락 밖에서 누가 불러고 그때? 친구들이 불러. 오후에 좋잖아요. 이런 얘기에 선선하고 놀기 좋고. 우야 그러면은 그냥 여기는 이제 귀는 그냥 귀가 요로 빠져 있어요. 이렇게 대롱마냥으로. 죽겠네 이거. 아버지 눈치 보죠. 그 다음 동작이 뭐예요? 있는 대로 바로 막 때려 놓고 도망가죠. 자, 그러면 완전 연소가 안 돼요. 연료 투입하는 거, 공기하는 거, 불 떼는 거, 연소하는 거, 이것도 기술이라고 해요. 사람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것을 대부분 없애고 자동화를 시켜서 되도록이면 완전 연소가 가능하도록 연소기구를 좋게 연소가 잘 되고 해주는 것이고, 불꽃도 예쁘게 화염도 잘 나오게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꽃을 도와주는, 보충해주는, 보울 보자를 써주는 보염장치까지 다 봉헌을 해서 불을 뗀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 불만 떼면 뭐예요? 불만 떼서 공중에 날리면은 대보름날 불깡통으로 불장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놀이로 끝나면은 불장 나는데 그게 실수하면은 방화가 되는 거예요. 산불로 번지고. 보일러에서 불 떼는 것은 열 흡수를 해서 이용하는 거죠. 열 흡수가 되면은 결국에는 그 물이 어때요?
끓어서 뭐가 나와? 증기가 나오죠. 당연히. 증기가 나오죠. 증기를 보내주는 거죠. 그렇죠. 증기를 보내주는 거죠. 어디로? 사용처로. 근데 증기는 품질이 좋아야 돼요. 품질이 좋아야 돼요. 첫째는 건조한 증기가 좋다. 그 다음에 뭐냐? 뜨거운 고온의 증기가 좋다.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증기와는 반드시 어때야 돼? 안 식어야 되니까. 1번 깨를 홀딱 뺏겨놓는다. 2번 보온제를 씌워놓는다. 몇 번? 2번이에요. 증기와는 다 보온되어 있는 거예요. 2번이. 그러니까 어떤 배관은 보온제가 씌워져 있고 어떤 배관은 또 안 씌워져 있고 기계실이라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보온제를 다 씌워놔버리면은 구분이 안 되죠.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색깔로서 구분을 해두는 거죠. 급수관은 파란색, 증기관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증기는 빨가니까 어이 뜨겁다. 그런데 증기가 아니고 따뜻한 물, 온수 같으면 노란색. 네, 이런 식으로 보온제를 씌워서 어때요? 구분을 해두는 거예요. 이게 3박자가 되는 거죠. 물 잘 넣고 불 잘 떼서 증기 잘 버리면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상용수위, 급수처리 두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부족함이 없이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상용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나 고장이 나면 안 되잖아요. 급수장치가 고장이 나면 물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안 떨어지기 위해서 급수장치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몇 세트 있어야 된다? 2세트 있어야 된다. 근데 2세트 놀라니까 경제적으로 비싸. 너무나 부담이 많이 돼. 그러니까 하나는 진짜 펌프는 아니더라도 물만 대충 들어가는 거 비상용 급수장치, 즉 인젝터라고 하는 장치 포함해서 2세트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면 차라리 인젝터를 하나를 넣으면 그냥 펌프는 한 세트만 있으면 되는 거죠. 2세트니까. 그럼 안 넣으면 어쩔 거예요? 버티면. 원래 못 넣는 거죠, 그러면. 귀찮아 죽겠어요. 인젝터 안 해버려. 펌프도 안 해, 귀찮다라도 해야죠. 왜? 규정이잖아요. 그럼 보일러 사용 못해요. 네. 처음에 사용 다 설치하고 나서 설치 검사를 하는데 설치 검사 통과를 못해요. 설치 검사 통과 못하면 그건 사용을 못합니다. 사용 못해요. 근데 불법적으로 써서 계속 쓰고 싶은데 아니 내 맘대로요. 물론 개인이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산업용은 못 써요. 가정용 보일러는 집에서 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요. 국가에서 안 하는데 산업용은 그러면 안 돼요. 국가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수업 듣는 거랑 똑같아요. 국가가 개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것을 해야지만 제가 더 많이 어때요?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품질이에요. 품질을 위해서 그냥 물 담아놓는 원수 탱크에서 그대로 물을 집어넣으면은 물이 더러운 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물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급수 처리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처리 장치가 한다고 하면은 이제 처리가 된 물이 급수 탱크가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보일러로 본체로 공급돼요. 급수 탱크가 지나가면은 이게 이제 펌프가 나오죠. 이제 물을 공급하니까 급수 펌프가 나오고요. 급수부 여기가 이제 뭐 급수량계, 급수 온도계, 그 다음에 급수 벨 열고 닫고는 급수 벨, 뭐 또 2에 가까이 체크 벨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일러 본체로 들어가겠죠? 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핵심은 급수 펌프예요. 나머지는 전기를 쓰거나 뭐 동력을 쓰거나 그런 거 있고 물론 급수 처리 장치도 전기적으로 가동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기계적으로 가동될 수도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급수 펌프가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치 조건에서 이걸 걸고 넘어진 거죠.
보스펌프는 2세트 이상이라 이상용 이게 고장 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회해서 또 다른 것을 어때요? 노란 것이고요. 펌프 대신 대용할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해라. 예를 들면 직렬로 아니고 뭐예요? 병렬로. 많이 가다가 이쪽으로 해서 주로 사용하는데 이쪽이 고장이 나면은 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쪽이 막히면 우회해서 돌아가는 도로가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비상용 부수장치. 비상용 부수장치를 진짜 오리지널로 비싼 펌프로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펌프 아니고 인젝터라고 하는 허접한 걸 넣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급수 탱크는 처리가 된 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일러에서 다 이게 증기를 사용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증기 사용하면은 증기가 식겠죠. 증기가 식으면은 뭐가 될까? 1번 다시 물이 된다. 2번 금덩어리가 된다. 3번 논스포기 호에 묻혀있는 황금괴가 된다. 150조짜리 기지 아니고 뭐지만 4번 맛있는 젤리가 된다. 몇 번이 정답? 1번이죠. 증기가 식은 물을 특별히 불러주는 말이 있어요. 음축수라고 해요. 음축수.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것을 음축이라고 그러죠. 음축. 음축과 액화는 분명히 뉘앙스가 다르다. 그래서요. 음축은 자연적으로 열을 발산하면서 압력은 변화하지 않는 채로 그대로 뭐예요? 액체로 변화하는 것을 특별히 음축이라고 해요. 등압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열을 버리면서. 그런데 이것을 압력을 강제로 높여서 막 올라가면서 강제로 냉각을 막 시켜가면서 액체로 만드는 것은 액화라고 해요. 액화 소위파스라고 하지 음축 소위파스라고 안 부르죠? 강제적으로 기계적인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누르면서 냉각장치를 통해서 식히면서 누르면서 동시에 그렇게 액체로 만드는 방법은 액화라고 특별히 부르고 자연적으로 열이 발산이 되면서 기체가 액체를 식는 것은 음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증기 사용체에서 증기가 열을 다 발산하면 식어서 물이 다시 되는데 그것은 음축된 물, 음축수 그렇게 불러요. 음축수는 깨끗해요. 증류수하고 똑같아요. 단지 음축수가 요 배관들 속에 돌아다니까 조금 불순물이 섞여 있을 뿐이에요. 필터로 잘 걸르면 돼요. 필터로 알겠죠? 음축수 성분 자체는 깨끗한 거예요. 원래 그냥 증류수 자체는. 그래서 이걸 버리면 아까워요. 음축수는 버리면 아까워. 왜? 급수 처리가 하는 목적이 뭐죠?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죠? 이 목적이 뭐예요? 급수 처리 장치는 목적이 뭐예요? 깨끗이에요. 깨끗. 근데 이미 깨끗하게 된 물이 있다. 그러면은 버리면 안 되죠. 써먹어야겠죠. 근데 좀 찌꺼기가 좀 섞여 있어. 그러면 필터를 깨끗하게 채로 걸러면 되겠죠. 이게 이제 여와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걸 깨끗하게 걸러서 급수탱크로 다시 받아요. 각 사용처에서 증기가 식은 모든 음축수는 회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버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회수. 회수를 하면 어디로 돌려와야 되냐면 기계실로 다시 와야 돼요. 기계실로 다 모아가지고 음축수가 되도록만을 연결을 하는데 어디로 하냐? 보통 음축수 탱크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급수 탱크로 다시 연결을 해줘요. 급수 탱크. 음축수 탱크를 별도로 두는 경우는 보통 기계실의 바닥면보다 파가지고 밑에다 하부에다 놓아요. 평면에서 파가지고 밑으로. 알겠죠? 그래야지만이 모든 시설물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음축수가 저절로 흘러서 회수가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귀찮으면은 급수 탱크로 바로 연결을 해요. 그러면은 급수 처리가 된 깨끗한 물과 음축수 되도록 물이 어때요? 섞이게. 음축수는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첫째는요, 깨끗이에요. 기술적인 용어 안 쓸게요. 급수 처리를 하지 않아도 돼요. 필터로만 걸르면 돼요. 깨끗 그 자체예요. 깔끔해요. 포카리 스웨트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뜨겁다예요. 증기가 바로 식었기 때문에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그 음축 과정은요, 온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열만 버리고 몸만 변해, 상태만 변해요. 그게 잡열이죠? 네? 상태가 변화할 때 버리는 열, 잡열을 버립니다. 반대로 물이 끓을 때는 어때요? 물이 액체 상태에서 물이 쫙 온도가 올라가죠? 올라가가지고 끓기 시작하면 온도 안 변해요. 온도는 안 변해요.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액체에서 뭘로? 기체로 빠글빠글 변하죠?
증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증기가 식을 때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열을 버려요. 네. 그리고 액체를 내는 거예요. 그 액체로 된 응축수가 기계실로 돌아오면은 적어도 방금 끓었던 물보다는 조금 낮을지라도 아무튼 뜨거워. 오늘 도중에 좀 식었더라도 알겠지? 네. 그 뜨거운 물을 여기다 담아놓으면요 보일러에 들어갈 때 뜨거운 물 들어가는 게 좋아요? 찬물 들어가는 게 좋아요? 뜨거운 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뜨거운 물은 더럽고 찬물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아니죠. 네. 어차피 둘 다 깨끗하면 온도만 차이 있을 뿐이고 집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도 찬물 올리면은 빨리 안 끓잖아요. 그죠? 네. 집에 혹시나 온도 조절해야 되는 정수기가 있다면 뜨거운 물 바로 받아 바로 올리면은 그냥 1, 2분 안에 바로 끓여서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엄청 뜨거운 물이 나온다 그러면 컵라면은 어때요? 냄비에다 안 하고 바로 그냥 물 부어서 바로 불려갖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 뜨거운 물을 보일러 본체에 넣으면 그만큼 뭐가 줄어요? 연소 시간이 줄어요. 불 적게 때도 돼요. 연료가 절약되는 거죠. 본 적게 달아진다고요.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왜? 적게 돈을 들였는데 증기가 잘 나와.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계 최고의 보일러는 뭐냐면은 불 떼려고 탁 점화를 넣었더니 그만 물이 다 끓어버리는 거야. 증기가 팍팍 압력이 나와요. 놀래가지고 불을 껐어요. 근데 1년 동안 안 식었어요. 이런 것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런 건 있지도 않아요. 농담을 못한다면. 즉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그만큼 어때요?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성능이.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걸 회수를 해요. 반드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기계실의 설비 배관이 복잡해. 왜? 물 들어오는 배관 따로 있고 증기 나가는 따로 있는데 나가는 거 말고 또 들어오는 게 또 있네. 아이고 들어오고 나가고 복잡해요. 여러분 일반 통행로는 복잡해 안 복잡해? 계속 그대로만 가면 돼. 근데 중앙분리도 표시도 잘 안 되는데 새벽에 캄캄할 때 왜 왔다리 갔다리 차가 많으면 어때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기계실의 배관이 그래서 복잡해요. 그럼 그것뿐만이냐? 아니죠. 뭐예요? 연료가 흐르는 배관 따로 있죠? 네. 동그랑도 괜찮은데 막 사가 오냐고 통로가 있고 이게 뭐냐? 아,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따로 있죠? 공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 타고 나니까 뭘로? 바깥에 불 쪽으로 나가는 통로도 따로 있죠. 근데 그 모양이나 그것 가지고 복잡해할 필요가 없이 어디로 들어왔다, 어떻게 연결됐다, 그럼 그건 다 물이다. 아, 이건 다 증기다. 이렇게 알면 되죠? 예. 차례대로. 그러겠죠? 그래서 그 차례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냥 순서적으로 파악하기 쉽게 이 책이 제가 정말 잘 해놨어. 1-369쪽에 보면은 1-369쪽에 보면은 오히려 계략도 그래가지고 물이 들어가는 전체 코스, 그 다음에는 증기가 나와가지고 본체에서 사용처까지 가는 전체 코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흐르는 유체별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5-6장 되는데 중간에 가스보일러 계략도 말고, 네? 1-369페이지 보시면 그 수장치 라인 개통도, 그 다음에 370페이지 송수장치 라인 개통도, 371페이지 폐열 배수장치, 371페이지 안전장치, 74페이지 373페이지 말합니다. 분출장치, 진기 추결기, 뒷장 374쪽에 연료 배관, 중유 배관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75쪽이 가스 배관이 개통도인데 이것은 이제 별도. 이것은 가스 배관은 이제 몰라야 돼. 현장 가기 전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뒤로 넘어가면 76쪽에 통풍 집진 장치, 그 다음에 자동 제어와 인터로, 이렇게 해서 각 용도별로, 유체별로 다 정리가 되는데요. 이것만 사실 정확하게 내용을 합격해요. 지장 없어요. 2차 실기도 50%는 대비가 돼요. 순서별로 이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꼭 이 장치가 꼭 나와. 어? 꼭 나와요. 자, 여러분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어디가 있는 게 적당해요? 1번 입구와 출구에 있어야 돼요. 2번 한 중간에가 있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고속도로 요금 받는 톨게이트, 요금 받는 정산소가 어디가 있는 게 좋아요? 1번 입구 출구가 있어야 된다. 2번 한 가운데가 있어야 된다. 당연히 1번이죠. 돈 받아야 되니까. 한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쭉 달리다가
중간에 빠졌는데 쫙 빠졌다 다시 무위해가지고 샥 가버리잖아요. 이 장치들이 하나하나의 부속품들이 붙어있는 이유는 그 순서에 그 위치에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배관 계통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시스템을 라인별로 이렇게 쫙 유체별로 눈에 딱 들어오면 지금 그림이 쫙 그려져 있고 순차적으로 밑에 네모 박스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용이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공존행동처럼 앞에 한 장짜리처럼 엑기스 없습니까? 엑기스 없습니까? 이게 엑기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게 엑기스예요 사실. 어? 근데 이런 것을 아이고 이거 라면 이거 말고요. 그림 언제 그림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이해하면 현장에서도 어때요? 다 눈으로 쭉 따라 저 원장에서 기능이 뭔데 어떻게 점검하면 되겠어. 이게 떠오르는데 이거 말고요. 필기시험 대용으로 어떻게 하는 거 없어요? 라고 해서 앞뒤로 8장으로 정리해 준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10년 이내 출제가 70% 80% 되는 내용을 99가지를 추출을 해서 정리해드린 네? 에너지관의 핵심정의 99제가 있는 거죠. 이미 받으셨잖아요. 그죠? 예.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합하면 무조건 합격이죠. 사실. 자, 그러면 합격 요령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합격하죠? 갖고 있으면 합격인가요? 배에다 속에다 뭐 부적처럼 지니고 있으면 합격인가요? 머릿속에 넣어야지 합격인가요? 머릿속에 넣어야지 합격 아니에요? 그렇죠? 자,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급수장치는 이거 조건했어요. 이거 뭐 설치 조건 무대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해서 했고요. 자, 그러면은 급수공부에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5만 더해서 스피드 펌프 끝낼게요. 구비 조건은 뭐냐면 암기 방법이 고급 저작 해병이에요. 고급 저작 해병. 자, 그리고 객관식 시험 포인트입니다. 1차 필기형 객관식이죠? 네. 객관식 시험 문제는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에너지 관리 60개 알려드릴게요. 괜찮아요. 이거 다 공개된 거죠. 나머지 50%는 맞는 것 고르시오. 나머지 50%는 틀린 것 고르시에요. 정확해요. 맞는 것 고르시오. 틀린 것 고르시에요. 또는 간혹가다 응용 문제는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어? 또는 해당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없어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이에 대해서 본인의 한번 생각을 적어보시오. 이런 건 없어요. 공청회도 아니고. 이런 거 없죠? 네. 정확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대부분 이거죠. 민가죠. 어? 그렇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모서리가 많다고요. 좀 동글동글하게 많이 밝혀보세요. 어디다 문제에서 동글동글하게 해야 될까? 1번 술잔에다 비벼서, 2번 책에다가 비벼서, 책에다가 비벼서 동글동글하게 해야 돼요. 머릿속에 이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는 이 지식을 비벼서 동그랗게 따듬으세요. 책에다가 비벼서 술잔에 비비지 마시고. 구비조건 보급 저작 효명입니다. 알려드립니다. 조건이 많죠. 자, 시험 문제 포인트 알려드립니다. 이것도 공부하는 방법. 종류가 한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면요 대부분 맞는 거 고르시에요. 문제 형태가.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때도 이게 맞아요. 가령 어제 수업을 했던 내용 중에 급수 장치의 설치 조건을 하시오. 급수 장치는 생수유지해라, 뭘 해라, 뭐 해라. 근데 급수 장치 설치 조건 전체를 문제를 냈어요. 다음 중 급수 장치 설치 조건을 설명한 것이다. 맞는 것 고르시오. 안 나와요. 왜? 설치 조건이 많거든요. 틀린 것 고르시오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줄만 고른 거야. 다음은 급수장치 설치 조건 중에 용량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최대 증발량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맞는 것 고르시오예요. 무슨 포인트인지 알겠어요? 네. 어? 네. 마찬가지입니다. 펌프 구비 조건 많죠 일단. 네. 그러면 이것은 뭘 고르시오예요? 틀린 것 고르시오예요.
요 문제는 이제껏 전통적으로 시험이 시행된 이후로 40여 년 가까이 틀린 거 고르라고 지정되어 있어요. 국민교육 헌장에. 불호편에. 국민교육원장 참고로 불호편을 넣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뭐가 답이냐? 이거하고 이거 답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보일러에 연결되기 때문에 고온고압의 본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고온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압이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고압으로 송출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보일러 물이 확 떨어져서 물로 확 돌아야 돼. 급수요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펌프가 돌면 고부하예요. 부하가 높다. 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돌면 저부하예요. 돌을 쳤지 말든지. 알겠죠? 이게 저부하인데 문제는 저부하 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저속회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골에서 보면 우물 뿜어올 때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전기세 아낀다고 수도꼭지를 물을 이렇게 나오게 해놔요. 오줌 정태 걸린 저기 있어. 그럼 펌프가 되냐면 돌다가 압력이 올라가니까 멈추죠. 압력 스위치 때문에 좁다. 하루 종일 가라이 큰 물통이 있는데 여기다 나오게 틀어놔요. 전기세 아낀다고 펌프 세게 돌면 안 된다고. 근데 펌프 입장이 어찌냐? 돌아버려요. 이게 왜냐? 윙 할 때 윙 할 때 두세 배 정도 시동부하가 걸려요. 멈춰있다가 도니까 힘이 많이 들어요. 모터가 힘이 많이 들어요. 전기소모가 훨씬 많아요. 그럼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통에다 다 틀어. 딱 꺼요. 그게 전기세 아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조금 칠칠칠 하면 어떻게 돼요? 돌아버려요. 그렇게 하면 펌프가 탁 그럼 전기세가 있으면 앞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때는 잘못 사용했어요. 근데 저부하시 대부분 어쩌냐? 이렇게 힘을 쓰는 모터 종류는요, 오히려 정격 부하로 도는 게 전략대예요. 저부하시 살살 다 돌리면은 효율이 대부분 어때요? 떨어져요. 효율 곡선을 보면은. 이해하셨죠? 적정하게 부하가 걸려야지만이 최대가 돼요. 자동차도 똑같아요. 오히려 저속으로 달리고 오히려 초과해서 또 고속으로 달리면 어때요? 연비가 떨어져요. 경제 속도로 달려야지만이 연비가 좋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저부하시에는 효율이 떨어지는데도 좋아요. 근데 이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이. 그렇죠? 그래서 저자를 고자로 한 글자가 바꾼다는 거지. 응? 저부하 시에도 효율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작은 작동이 확실하게 되고 안 달아져야 돼. 펌프가. 이런 것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예를 들면 고온고압이 안 된대야 된다. 급수에 급히 물을 넣어야 되는데 펌프가 고장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면 확 틀린 줄 알잖아요. 근데 이런 건 말 못 바꿔요. 근데 이것은 말 바꾸기가 좋아요. 살짝 글자 한두 글자 바꾸기가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동이 좀 어짓잖은 게 되고 금방 갈아져서 설치했다가 돈 벌게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전식일 경우는 펌프 종류 중에 하나예요. 고속 회전에 적합해야 된다. 고속으로 돌려도 어때요?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병. 이게 이제 또 답이 되는데요. 병렬 도. 제가 답 쳐놓을게요. 도. 요 한 글자 바꿔요. 제가 바꾸는 데는 동그라미 쳐줄게요. 병렬 운전 만자로 바꿔요. 답이에요. 이거 답입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정리해요. 컴퓨터도 못 바꾸는 글자예요. 병렬 운전만 가능해요. 도인데 원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직렬로 연결도 해도 가동이 되고 병렬로 연결해도 가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조건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가 이제 종류예요.